여러분, 지금 금리 올라가니까 난리 나고 있죠? 지방은행들 싹 다 파산각이다. 상업용 부동산 반토막 났다. 이거 제2의 리만브라더스 아니냐? 실제로 파산 규모는 이미 리만브라더스와 비슷한 수준까지 왔어요. 이런 거시스 경제 상황 다들 불안하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무섭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명쾌하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랑 같이 거시경제의 큰 축인 물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5월 12일 수요일 9시 반에 발표하는 CPI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만 따라오세요. 이번 4월 CPI 전망치입니다. 헤드라인은 CPI 5.0, 근원 CPI는 5.5%로 사실상 지난달과 똑같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어요. 아니, 물가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 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건데 지금 보시면 진짜 끔찍한 상황이에요. 가장 문제는 근원 CPI가 너무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근원 CPI가 헤드라인 CPI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건데? 문제는 바로 코어 서비스예요. 코어 굿즈라고 불리는 물건 값은 이미 한참 전에 꺾였어요. 꽤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서비스 부분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이걸 강조하는데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유가를 빼놓고 원자재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의 감산 조치가 있었어요. 60불 깨지는 건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수요 악화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60불대를 찍었다가 최근에 또 5%가량 상승해서 70불이 되었어요. 저는 못해도 60불대의 하방 지지라인을 꼭 지켜줄 거라고 보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당분간 60불대에서 70불대에서 꽤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월가의 컨센서스이기도 합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0불에서 거의 2불대까지 박살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또 천연가스 역시 2불대에서 하방을 2번 정도 지지해줬는데 이것도 이제 그게 떨어지지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큰 하락이 CPI를 크게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당분간은 조금 더 하락을 하겠지만 유가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CPI를 잡을 확률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가지수에 또 영향을 미치는 중고차 가격이에요. 마나임이라는 회사에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마나임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데드캣이길 바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기가 좀 일러 보인다. 그리고 이 중고차 가격 지수만 반등한 게 아니에요. 주택 가격 역시 소폭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케이스실러 20대 도시 가격 지수가 약간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기사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 서울 등 강남을 중심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10%, 15% 반등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도 약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죠.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요? 렌트료가 올라가니까 문제예요. CPI와 PCE 모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이 집값과 렌트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CPI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에 다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항목이 CPI를 올렸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주황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거비가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의 슈퍼 빌런급이에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에 돈 제일 많이 쓰냐? 당연히 렌트료에 제일 돈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는 월세 100, 200이 정말 흔한 일이거든요. 물론 주거비가 곧 떨어진다고는 해요. 시장의 기대는 주거비가 엄청나게 폭락해서 CPI를 낮출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영이 늦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CPI에 반영이 된 주거비는 계속해서 올라간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하락분이 CPI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빨리 반영이 돼야 코어 서비스 부분에서 드라마틱한 하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또 오르고 있다니까 괜히 불안하죠. 주거비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시장과 연준 의장이 째려보고 있는 건 바로 고용시장이에요. 며칠 전 발표된 4월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 그 핵심이 있는데요. 노동부 발표 신규 고용이 무려 25만 3천 개가 났어요. 이게 예상치가 18만 개니까 한참 뛰어넘은 거죠. 아직도 미국의 노동은 강하다. 지금 이 말 1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안 떨어지는 건데? 이 생각 당연히 듭니다. 이 빨간색 선까지 와야 적정한 신규 고용이라고 보는데 지금 1년째 선을 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게다가 3.6%까지 잠깐 반등했던 실업률은 다시 또 역대 최저인 3.4%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다는 게 무슨 문제냐고요? 고용시장이 좋다는 건 곧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말이에요.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곧 임금이 오른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또 반등했답니다. 월가 예측치인 0.3%를 넘어 전달 대비 0.5%가 올랐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데 임금 상승률 폭이 거의 3%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4%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거 진짜 끔찍합니다. 괜히 코어 PC가 안 잡힌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최근 기업에서 감원도 많이 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었는데 왜 이런 걸까요? 요새 새롭게 떠오른 이론이 있어요. 지금 고용시장이 정말 이상해졌다. 예전에는 높은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파월이 지지하고 있는 이론이라면 최근에 시카고 연준과 오스탄 굴스비 연준 의원의 이론은 조금 반대 포지션이에요. 높은 인플레가 오히려 높은 임금 상승률을 부른다. 즉 고용은 물가에 후행한다라는 말이에요. 뭐 그만하라고요?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갖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임금과 인플레 같은 경우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가 먼저인지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노동시장 이슈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고용지표 하나 나올 때마다 장이 크게 요동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은 뭘 보라는 거냐? 저는 오히려 기업의 본질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업 실적인데요. S&P 기업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빅테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대단해요. 애플 같은 경우 하루 만에 5%가 올랐고요. 지금 수치로 치자면 100개 기업 중 79개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평균인 73%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예요. 이번 실적 시즌 전만 해도 이번 시즌 망했다. 마이너스 7% EPS 성장률이다. 라고 했는데 까고 보니까 마이너스 2.2%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소비도 있었어요. GDP가 1.1% 상승했긴 한데 안에 세부 내역 보시면은 이 재고 투자분이 엄청나게 많이 깠어요. 마이너스 2.3%를 깠는데 개인 소비와 정부 지출 보시면 아직도 2.5% 상승, 0.8% 상승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소비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소비와 더불어 지금 가장 큰 테마가 뭔지 아세요? 네, AI입니다. AI로 인한 전반적인 기술주 모멘텀이 호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배 이상, 아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월가의 컨센서스 자체는 경기 침체가 와도 얕고 짧게 온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수치들이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과 대출 기준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분명히 경제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길어야 1년이에요. 이번에 챗 GPT가 보여준 포텐셜 다들 보셨잖아요. 생성 AI로 인한 AI 기술 모멘텀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라 향후 수년은 더 갈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얕은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는 충분히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도 높다고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건 진짜 기회인 거죠. 저는 남은 자산들, 현금들 진짜 비장의 무기처럼 아껴뒀던 그것들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안 올 수도 있지만 만약 경기 침체 온다면은 그때 또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할 거거든요. 그런데 겁먹지 말고 원칙대로 일정 하락 구간마다 자산에 얼만큼을 투자한다. 정확히 숫자를 정하시고 그때 맞춰서 용기 있게 투자하셔야 합니다.